더불어민주당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기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여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제1차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혁신, 정당 혁신 분야의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의 사회 대개혁의 열망이 높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열망을 받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냈습니다만 부동산 정책 실패에다 잘못된 인사로 인해 현재 윤석열 정부를 낳게 되는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도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준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유력한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유력한 정치인을 신기득권이라고 인식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없이 새로운 정권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혹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잘못하는 정부의 교체를 반복할 뿐 정치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저렇게도 준비되지 않고 난맥상이 극심한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당 내에서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정기현이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제1차 공약으로 잡은 이유도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입니다. 출마한 후보자들 모두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세우지만 정작 너는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 혁신은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크기에 혼자서 만들어내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기현은 크게는 정당 혁신을 위해 앞장서겠지만 우선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과제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실천함으로써 혁신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이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여당에게 승리할 후보 가운데 정당 혁신,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실천할 후보를 우선 선택해 주십시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전 유성구을 지역에는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지역의 특색에 걸맞고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할 적임자가 정기현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위해 2022년 대전시당위원장 선거에 평당원 단일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타파하고 평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 도전했으며 이후 대전 평당원 협의회 설치에 기여했습니다. 대전시당의 평당원 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설치되어 타 시도당의 주목을 받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평당원이 주인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적인 정당을 만드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강력한 정당 혁신 의지가 있고 실천해온 정기현을 공천 과정에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매력있는 정당 혁신 하나, 둘, 셋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첫째, 평당원 주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공직과 당직을 분리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공직인 국회의원과 당직인 지역위원장, 시당위원장을 겸직해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해도 당내에서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위원장, 시당위원장 등 당직에 출마하지 않고 평당원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인 국회의원직에 충실하며 평당원이 당직을 맡아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당원들로부터 상시 견제,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원 공천권을 당원들에 넘기고 관계를 혁신하겠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독점하여 지방의원 줄 세우기 등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공개 경선하여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겠습니다. 지방의원의 대의 권한을 존중하여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주민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대전 평당원협의회를 공식 기구화하고 독립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평당원이 재미있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재미있는 정당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자발적인 당원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미, 학습, 놀이, 스포츠 등 당원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 수 있고 모임을 만들면 지원하겠습니다. 당원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원이 사업을 제안하고 당원이 사업을 선정하고 당원이 사업을 집행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리더십 캠프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대전시당의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각의 선거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평당원과 국민에게 나누고 함께해서 반드시 정당혁신, 정치개혁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당원에게 넘긴다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예. 이상민 의원님을 따라가지고 그 지방의원들이 따라간 그런 폐해도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국회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갔는데 그 길을 따라 대부분의 시구의원들이 탈당을 같이 하고 아마 오늘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부 공천권과 연결되어 있어서 국회의원과 수직적인 예속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의 신의는 지킬지는 몰라도 수만 명의 지역 주민들과는 배신하게 되는 반민주적인 폐해를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그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주고 국민들, 시민들에게 준다면 국회의원을 따라서 시민들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평당원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그게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 규정상으로는 그게 아니고 다만 공천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하던데. 예,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공천을 관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여서 이번에는 지역위원회의 뜻을 120% 반영하자라고 한 게 지금 탈당을 했던 그분의 의견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공천권을 지역위원장한테 사실은 다 맡기게 된 셈이었고요. 그 과정에 공천이 아닌 사천 또는 공천 학살, 리턴 공천 뭐 이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공천 실패를 낳아서 지방선거도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는 있지만 실천할 국회의원들이 없으면 이 제도도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국회의원들을 뽑는 게 정당 혁신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당내에 이제 장지혁 허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당적 옮기신 뭐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좀 인지도층에서 좀 두터운 후보들이 많은데 예. 정기현 후보님께서는 또 어떤 측면에서 인지도를 좀 높일 계획이 있으신지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우리 대전 시민들이 성장시켜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극심한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때,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의 민주당의 정치 리더들의 공백이 현격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허태정 우리 전 시장님이 좀 더 우리가 취약한 지역에서 좀 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사실상 기대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대덕 특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최초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연구개발 예산은 우리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거기에 지금 과학기술인과 중소벤처기업인 청년과학기술인들이 전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일부 정액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지금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면서 국회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연구할 과학기술인은 거의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한 명 국회에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면 호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우리 지역구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엄청난 지지세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변곡점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구을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탈당해서 타당으로 넘어갔던 예. 만큼 사고지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는 전략공천 얘기를 좀 예.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해야 한다면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당원이 주인되는 당원들이 참여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첫째다. 기본적으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공천권을 당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줘라라는 게 우리 당원들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라든지 인재가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의 그런 요건을 갖춘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지만이 더불어민주당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유성을은 경선으로 가야지만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고 지역구 이긴 해도 경선을 통해서 충분히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본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성구 을 지역은 추가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